자유인의 선택, 리더의 아침을 깨우는 5분 고전 칼럼. 17번째 칼럼. 개헌, 스파르타 헌법을 배워라. 권력이 있는 곳에는 부패가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치자의 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며 사욕을 채운 소인배들의 사례는 역사상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런 악한 패단은 인간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제도의 혁신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개헌을 통해 올바른 헌법 질서를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력의 집중을 막고 견제와 균형의 질서를 정립하여 강소국을 실현했던 스파르타의 헌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수만 명에 불과한 시민을 가진 스파르타는 강력한 정치적 안정 덕분에 그리스 최강의 군사국가로 명성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그 굳건한 토대는 전설적인 인물인 입법자 리쿠르고스가 기원전 8세기경에 만든 헌법 체제였습니다. 아테네의 장군 크세노폰이 쓴 라케다이몬 정체와 플루타르코스가 쓴 영웅전은 스파르타의 권력 구조의 특징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스파르타 정체의 힘은 2중3중으로 설계된 견제와 균형의 질서에서 나옵니다. 우선 스파르타는 2명의 왕을 두었습니다. 세상의 한하늘에 태양이 둘이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시의 한 명의 왕은 반드시 군대의 최고 사령관으로 최전선에 나섰고 남은 한 명은 내치를 맡았습니다. 평시에는 2명의 왕이 협의하여 국정을 수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스파르타는 순수한 왕전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30세 이상의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와 60세 이상의 원로 28명으로 구성된 원로원, 5명의 행정감독관에게 통치 권력을 고루 분산한 혼합정체였습니다. 왕전과 민주정, 과두정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창안한 근대의 입헌군주전과 유사한 제도입니다. 플라톤은 법률에서 스파르타의 원로원이 왕이 가진 전제성을 완화하고 공화국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원로원은 항상 중간에 서서 왕권을 침해하려는 저항 세력이 생기면 왕의 편이 되어주고 한편으로는 왕권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민중이 잘못된 안건에 찬성할 경우 왕과 원로원은 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특히 모든 행정을 집행했던 에포로이 라고 불렸던 행정감독관의 영향은 막강했습니다. 선전포고와 평화협정의 결정까지 이들이 좌우했습니다. 왕은 외교와 국방의 국사에서도 에포로이의 감독과 권고를 따라야 했습니다. 스파르타의 헌법은 왕권이 독재로 흐르는 것을 민회와 직선된 에포로이를 통해 견제하고 시민들이 우중정치로 흐를 때 원로원이 균형을 잡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중의 폭주로 망한 아테네를 타산지석으로 삼은 로마인들이 스파르타의 헌법을 취한 배경입니다. 로마 공화정은 2명의 집전관, 원로원, 민회를 두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했습니다. 반복되는 권력 집중의 폐해로 고통받는 우리가 개헌의 모델로 참고할 만합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스파르타는 왕, 민회, 원로원, 행정감독관을 두었고 로마 공화정은 집전관, 원로원, 민회를 두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권력을 잡기 위해 종교 신념화된 진영 논리가 판을 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권력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인의 선택. 서양 문명의 원천, 3000년 그리스 인문의 지혜를 만나다.